달서구는 14일 구청 대강당에서 시청사 유치 범구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교통, 건축,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해 지역 언론사, 각 기관 단체 등 60만 구민, 대표 3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33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됐으며 위원장에는 이태원 달서구청장과 초대 달서구 의회 의장인 양종학 전 의장이 공동위원장에 위촉됐습니다. 이날 추진위는 활동 방향을 설명하고 두류정수장 예터의 장점을 적극 알리는 퍼포먼스도 펼쳤습니다. 이어 시청사 유치 진행 상황에 따른 실질적 유치 방안에 대해 자유로운 토의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시청사 유치 범구민 추진위원회는 두류정수장 예터가 대구의 중심 위치이며 최고의 접근성과 부지 매입비 제로, 그리고 두류공원과 연계한 랜드마크 최적지라는 강점을 60만 구민에게 적극 알리고 공감대를 키워나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추진위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전하는 역할을 맡는 한편 주민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시청사 유치를 향한 60만 구민의 희망과 의지를 결집하고 나아가 250만 대구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달서구는 지난 1월부터 시청사 유치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착수, 시청사 유치 태스크포스당 구성, 구청사 벽면 대형 현수막 개첨, 달서구 의회 시청사 유치 촉구 결의문 채택, 결혼정령사 발대식 및 시청사 유치 결의 퍼포먼스, 홍보 전단지 및 홍보 영상물 제작, 바르게 살기 운동 달서구 협의회 시청사 유치를 염원하는 결의대회 등 각 분야별 시청사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장애인 복지관 개관 12주년을 맞아 15일 장애인 복지관 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엔 김문호 군수와 정우선 달성군 장애인 복지관장, 우성윤 대구시 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 지회장, 김원규 시의원 등 내빈과 이용자, 봉사자, 지역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 복지관 12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행사는 개회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 격려사, 사업 성과 보고, 이용자 공연, 떡케이크 절단식 등으로 1부 행사는 끝이 났으며 오후 2부에선 노래자랑이 열렸습니다. 특히 유공자 표창에선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 정진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더불어 사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유공자, 노정화 시외 10명에게 표창장과 감사패가 수여돼 뜨거운 박수가 보내졌습니다. 정우선 장애인 복지관장은 기념사에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잘 살아가는 환경 조성과 함께 맞춤 복지 서비스 실현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장애인 복지관은 2007년 3월 15일 개관식을 갖고 12년 동안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상담과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존중과 소통, 변화 세 가지의 핵심 가치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 구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달서구 지부가 12일 대의원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대구시 지회장과 구군 지부장, 음식거리 번영회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먼저 달서구청장 표창을 비롯해 국회의원 표창, 중앙회장 표창 등 음식 문화 개선과 지역 발전에 노력한 회원들에게 수여했습니다. 또 김영철 지부장의 개회사와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져 참석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음식 문화 발전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외식업 경영자들의 결의문 채택이 함께했습니다. 깨친맛 음식 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친절한 서비스, 맛있고 건강한 식단 제공을 통한 음식 문화 개선을 다짐하는 결의문은 음식업주들이
올바른 외식 문화 정착을 결의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본 행사가 끝난 후 총회에서는 대의원 16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주요 사업 실적 보고와 2019년도 주요 사업 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14일과 15일 양일간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2019 지자체 국제관계관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자체 국제관계관 연찬회는 국제교류 업무 담당관을 위한 업무 연찬 및 정보 교류의 장으로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연찬회엔 시도와 시구군 교류 담당자, 프랑스 지자체 대표단, 외교부 등 국제교류 유관기관 관계자와 협의회 6개 해외 사무소 등을 포함해 2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 첫째 날인 개회식에선 박원순 협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권영진 대구시장의 환영사, 오페라 공연, 만찬 등이 열렸습니다. 또 둘째 날엔 한불 지자체 교류회의와 성공적인 지방외교 전략과 과제란 주제로 국제교류 특강이 펼쳐졌으며 이어 대구 시민 안전 테마파크를 방문해 생활 안전과 위기 대응 체험 등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물, 의료, 에너지, 미래형 자동차, 사물 인터넷 등 대구 5대 미래산업 집중 육성과 국제회의와 전시회 유치 등 글로벌 도시의 이미지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인의 뇌과학 축제인 2019 세계뇌주관 대구 경북 행사가 16일 동구 한국뇌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뇌연구원과 대구 경북 7개 대학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본 행사는 대구시와 한국기술원 정보통신부에서 후원했습니다. 행사인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세계뇌주관 행사는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렸으며 이날 16일은 한국뇌연구원에서 알수록 친해지는 뇌라는 주제로 무료 공개 강연과 뇌과학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세계 뇌주관 행사는 뇌과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2년 미국 다나재단에서 처음 개최해 매년 3월 셋째 주 세계 각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선 한국뇌연구협회와 한국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영유아의 과학 호기심과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아이플레이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다음 달 4월 2일 재개관합니다. 아이플레이관은 인지력 형성 단계에 있는 7세 이하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기여하고 과학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전시관으로 2017년 1차 리모델링을 통해 일부를 단장하여 재개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2차 리모델링을 시작해 새롭게 단장 중인 아이플레이관은 이야기 과학 미래도시, 힘과 운동, 우주여행, 자연, 과학놀이존 등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체험형 전시품을 설치해 영유아의 오감을 자극하고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기간 동안 아이플레이관 입장은 제한되나 과학관에 방문하는 7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물모래 놀이터 및 유아 체험 교육 프로그램 등은 정상 운영하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달성 국립도서관은 3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주 동안 시창작 강좌인 시작을 시작하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향토 독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시인인 박병희, 강문숙, 김상한 시인 등을 초빙하여 일반인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문학 장르인 시창작을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직접 쓴 시를 캘라그래피 전문가의 도움으로 멋지게 꾸미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완성된 자작시를 액자로 제작, 도서관 내에 전시도 함으로써 초보 시인으로서의 자신감과 성취감을 키우는 계기도 마련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3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시에서 12시까지 총 20회 무료로 진행되며 대상자는 시쓰기를 시작한 초보자부터 기존의 시작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유경험자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5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대구의 역사를 2만 년으로 끌어올린 도심 속 선사시대로를 선사테마 관광 특화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철도 역사 등의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선사 유물을 설치하여 거리 박물관을 조성했습니다. 달서구는 선사시대에 대해 관심이 낮은 지역의 분위기를 탈피하고자 선사시대 관련 박물관을 한번 방문할 여유가 없는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 우리 역사를 들려주고 보여주기 위해 이색적인 거리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2018년도 대구시 주민 제안 및 공모 선정 사업으로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하여 2019년 3월 14일 완료했습니다. 조성된 전시물은 청동기 시대의 유물인 붉은 간토기를 비롯한 대롱옥 목걸이, 좀돌날 몸돌 등으로 진청역과 월배로 및 상하로 이론 7개소에 설치하였고 그 당시 유물 발굴 장면 등을 재현한 평면 그래픽 육식을 트릭아트 형식으로 진천역 역사 내에 조성했습니다. 달성군 다사읍은 투썸플레이스 서재점이 14일 다사읍 간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성금 100만원은 다사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미애 대표는 따뜻한 봄 날씨처럼 주변 이웃들의 마음에도 희망차고 따뜻한 봄이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게 되었다며 주변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달성복지재단을 통해 다사읍 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투썸플레이스 서재점은 2018년 7월 오픈하여 1, 2층 카페와 더불어 주차장 그리고 테라스까지 넓은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다사 주민들이 자주 찾는 쾌적한 휴식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달성군 구지면은 14일 구지면 고봉리 고봉하천 일대에서 구지면 새마을 분여회, 자연보호협의회 등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새 봄맞이 국토 대청소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참여한 박혜순 회장과 이영식 회장은 참여해준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렇게 정화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시는 물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며 청소에 임했습니다. 권혁태 구지면장은 다가오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국토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한편 구지면 국가산단의 물산업 클러스터 업체들도 입주하고 있고 물은 인간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요소라는 점에서 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3월 5일 동구청역에서 음주로 몸을 가누지 못하다 쓰러진 노인을 역 직원들의 신속한 응급구호로 귀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가족들의 제보로 뒤늦게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직원 재치훈 과장과 장인규 대리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모니터 감시 중 사고자가 쓰러질 때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것 같아서 평소 교육을 통해 습득한 응급구호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사는 이와 같은 사고 발생에 대비해 그동안 고객 접점에 있는 직원들의 승객 구호 및 안전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역 직원 안전 인증제를 2014년부터 자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성경찰서 치안알림이 임준환, 김효인입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해가 밝았습니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따뜻한 옷 챙겨 입고 다니시나요?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면서 달성 치안알림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한 월동 장비는 미리 점검하셨나요?
겨울철 차량 관리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는 눈과 비, 우박 등으로 차량 앞유리에 서리가 생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데요. 이를 제거하기 위해선 와이퍼 관리가 필요합니다. 와이퍼를 작동했을 때 유리창의 표면이 잘 닦이지 않고 얼룩이 남아 있다면 와이퍼를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배터리 점검입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차량 내부 온열 장치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배터리 소모량이 급격하게 늘어나 배터리 방전이 쉽게 일어납니다. 배터리 상태를 꼭 확인하시고 필요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동 장비 구비인데요. 눈길과 빙판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계절인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용 스노 타이어 장착이 필요합니다. 타이어 장착이 어렵다면 타이어 체인을 구비해 차량에 비치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눈을 털어낼 수 있는 빗자루와 성에 제거기, 장갑 등을 구비해 두면 겨울철 안전운전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쌀쌀한 날씨로 인해 실내 활동이 많은 요즘 뼈가 약한 노인분들이 실내 낙상으로 골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낙상이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져 상처를 입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부터 낙상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욕실 등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고무판을 깔아주시고 세면대와 욕조 안에는 손잡이를 설치, 방과 거실은 밝은 전구를 사용하여 미끄러지거나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문턱이나 작은 계단은 제거하고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에, 식탁 의자는 등받이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 걸려 넘어지거나 의자 뒤로 몸이 넘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가해 집안을 살펴보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여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달성경찰서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란 상대방의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본인, 그 배우자, 형제, 자매와 직계 친족을 말합니다. 달성경찰서에서는 피해자를 돕기 위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범죄 발생 직후 피해자의 안정을 돕고 신체, 경제, 심리적 피해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는 경찰의 직접적인 지원과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자 보호 활동으로는 신변 보호와 임시숙소 이용, 강력범죄 현장 정리, 피해자 여비 지급 등이 있습니다. 특히 신변보호는 범죄 신고 등과 관련된 보복의 우려가 있는 피해자와 그 외 생명과 신체에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대상자라면 누구나 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112 시스템 등록과 맞춤형 순찰, 위치 추적 장치 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달성경찰서는 앞으로도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윤창호법에 대해서 요즘 뉴스나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과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동승자와 피해자들에게도 상처를 안겨주는 강력범죄입니다.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우리 모두가 안전한 습관을 생활화하도록 합시다. 2019년 한 해 알찬 계획 많이 세우셨나요? 황금돼지해에는 기원했던 일 모두 술술 잘 풀리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달성치안 알림이 임준환, 김효인이었습니다.